예, 다자오, 엠브레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본시장 관련된 내용 중, 금융 관련된 내용 중에 집중 분석할 만한 이슈가 있을 때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이번에 집중 분석해 볼 내용은 이제 리보라고 불리는 이제 금리의 그 산출 및 공시가 이제 중단된다. 이에 따른 이제 금융시장의 영향을 이제 분석해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옆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선 이제 목차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선 이 영상의 핵심을 이제 요약해 드리자면은, 첫째로 이제 리보가 이제 산출이 이제 중단될 예정이다. 그 배경은 이제 담합 이슈가 2012년에 담합 이슈가 있었고, 이 공정성에 대한 이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제 중단이 결국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 리보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주로 이 리보 금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국제 금융 상품들, 이 그 금융 상품 시장에서 이제 혼란이 이제 예상되는, 어떤 혼란이 예상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주요 그 금융 선진국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국제적인 금융 상품들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유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국내 시장 자체 내부에서 만들어진 국내 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CD 금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리보 금리에 CD 금리 자체가 리보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 CD 금리 자체도 이제 점진적으로 변경해 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CD 금리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 상품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RFR을 바탕으로 이제 금융 상품 시장을 이제 재편하겠다라는 금융 당국의 2021년 2월 26일 보도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의 핵심은 여기까지인 거고요. 네, 좀 자세한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리보의 이 주요 은행 간 이제 거래 평균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리보의 이제 담합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리보는 은행들끼리 거래할 때 활용하는 이제 금리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행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핵인싸 국제 그 상업은행 CB나 또는 IB들이 은행 간 거래를 할 때 활용하는 금리를 취합해서 산출해낸 일종의 산술 평균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모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옆에서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파생상품 트레이더가 자기가 친한 자기 동문 뭐 그런 은행 담당자와 이제 짜게 되면은 실제로 담합을 통해서 이 리보 금리를 조작을 할 그런 유혹을 느낄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리보 금리가 결정되는 흐름도를 이 옆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글로벌 대형 은행이 20개도 안 되는 그 은행들이 이제 그 평균 그 자기들의 금리, 은행 간 거래 금리를 제출을 하면 그거를 이제 상위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 나서 평균을 내서 이제 산출하는 금리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담합에 이제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 리보가 실제로 지금 이제 곧 폐지될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이런 말씀 드린 게 사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사실 당연히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응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리보 사태로부터 어느 정도 착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리보 금리가 이제 80년대 이제 한참 파생 상품 시장이 이제 급 성장하는 그 구간에는 이 리보 금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됐었고,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사실 담합으로 몇 명의 소수 플레이어들이 이걸 담합하기가 쉽지가 않아, 조작하기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90년대 후반 이후로는 이 은행 간의 거래를 할 때 은행 간에 직접 금전 거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그러니까 CD를 발행하거나 RP를 발행하거나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환매 조건부 채권, 레포를 발행하거나, 그래서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금융이 조달이 되다 보니까 이 표본이 갈수록 이게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담합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보 관련돼서 이제 간단히만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 옆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요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제 기준 금리로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내 금융 상품은 그러니까 리보가 아닌 CD 금리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이 CD 금리 역시도 리보 금리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다. 그리고 국내에 2019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리보 연계 금융상품 잔액이 1994조 원, 2000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리보 연계 금융상품만 해도 2000조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금리라는 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 이제 매달 이제 이율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나의 변동 금리를 이제 산정해서 공시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CD 금리에다가 개인별로 가상 금리를 더해서 당신은 뭐 마이너스 대출이 지금 얼마, 이자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통지가 오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경우에 이 지표 금리라는 것이 이제 기준 금리, 여기 지표가 되는 이 CD 금리가 이런 경우에 저의 마이너스 대출에 있어서는 이제 지표 금리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리보 금리로 되어 있다, 국제 거래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나라든 이제 국제든 사실 이 지표 금리가 이제 지금 변경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혼란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CD 금리가 사실은 리보 금리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트리플 A 신용 등급인 시중은행들이 발행한 이제 91일 월물, 그러니까 월물이 아니라 그 91일 일물 기준으로 이제 금융투자협회가 이거를 다 산출 고시하는데, 아까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10개 증권사들이 이제 금리를 제출을 하고 거기서 최저와 최저를 제외한 나머지 8개를 산술 평균 계산해서 산출하는 게 CD 금리입니다. 역시 이제 담합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가 동일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간의 그 직접 거래량이 줄어듦으로써 리보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금리 산출의 그 재량, 이 산출 기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재량껏, 그러니까 아니지, 산출 기간이 아니라 그 은행들이 산출 기관에다가 이제 제출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은행 내 실무자들한테 그 전문가적이고 그 임의의 그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담합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CD 금리 담합 이슈가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무죄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CD 금리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부분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계속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2021년 2월 26일 몇 주 되지 않았죠. 그래서 CD 금리의 대체 수단으로서 이제 무위험 지표 금리인 RFR인 이제 국채통화증권 RP 금리를 이제 선정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과연 콜 금리를 쓸 것이냐, 그러니까 CD 금리를 안 쓸 거면 콜 금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RP 금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게 크게 두 개 대립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RP 금리, 그 중에서도 국채, 그 통화안정증권의 RP 금리를 이제 이용하는 것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정지해놓고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국제 금융시장의 대응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그 지표 금리를 이제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이제 아예 별개의 이제 새로운 대체 금리를 이제 개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근데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왜 무위험 지표 금리라고 하느냐면은 사실 각종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종래의 지표 금리, 즉 그러니까 리보나 CD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지표 금리 구성을 할 때 이 옆에 녹색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바로 그 만기가 하루짜리인, 그러니까 이길물의 이제 그 이율,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이죠. 하루짜리니까 사실상 이론적으로 무위험인 그 이자율에다가
이제 실제로 그 기간 프리미엄과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죠. 유동성 위험과 이제 은행의 이제 신용도 위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만들었던 게 종래 지표 금리 즉 그래서 중기물, 장기물을 활용해서 이제 산출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존 지표를 이렇게 역시나 중기물, 단기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의 신용 위험 그리고 기간의 그 유동성 위험 등을 여전히 이렇게 고려하되 조금 더 공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계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지금 RFR이라는 건 결국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이길물, 무위험 위자율을 메인으로 거의 이것만 활용해서 산출하는 게 이제 RF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에서 이제 대립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금융 선진국은 각국의 이제 상황에 맞는 금리 지금 방향을 이제 대안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미국과 영국은 이제 기존 금리 기존과 같은 방식의 지표 금리를 쓰지 않고 RFR만 사용하는 단일 지표 체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얘가 있고, 근데 이제 유로와 이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 RFR을 쓰면서 이제 지표 금리도 개선해서 사용하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쓰는 복수 지표 체계로의 이행을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뒤에서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리보 금리가 이제 산출이 중단이 된다, 고시가 중단이 된다 했을 때 예상되는 주요 리스크를 봤을 때 이제 뭐가 이제 혼란이 올 것이냐 했을 때 기존과 같은 계약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간물을 전제로 한 리보 금리가 그 리보 금리인데 그거를 그러면 RFR로 변화할 때 그럼 얼마로 구체적으로 얼마 수치로 변환이 돼야 공정한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겠고 다만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수합 파생 상품 협의회인 ISDA의 주도로 계약 자동 변경 이 프로토콜이 이제 추진 중에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현물 상품, 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악유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 체결된 신규 계약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이제 리스크는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문제는 이제 단기물로 산출하고 있는 이 RFR 금리를 가지고서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투자 상품이 만약에 기간물 상품이라고 금융 상품이라 했을 때는 이 금리를 그러면 어떤 비율로 이거 환산을 해서 적용을 해야 이게 또 공정한 것인지 이 부분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금융 선진국들 또한 이제 아직은 스탠스를 확고하게 명시적으로 잡지는 못하고 있는 방향이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시장에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보신다고 했을 때 이제 통화 수업 시장에서의 이제 혼란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렇게 준거 금리가 다원화됨에 따라서 이런 이종 통화 간의 파생 상품 시장에 혼란이 이제 야기될 수 있다. 유동성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 회계 등 이제 백오피스 업무, 특히 이제 IT 인프라를 개편하는 업무 등 이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비용의 그런 증가, 그리고 금융 투자 회사들의 부담들이 상당히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이행하는 그 담당 직원들이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설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그걸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김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이슈들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리보와 CD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길물의 그 이율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간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건들을 이제 같이 고려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이제 은행들 사이에서의 그 거래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호가만을 이제 평균해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산출이 되는 반면에 근데 이제 이 RF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물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이길물의 그 초단기 금리만을 이제 메인으로 사용하게 하는 점. 그래서
은행의 그런 기간의 그런 리스크들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리스크 프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산출을 할 때 이제 은행권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비은행과도 거래되는 내용을 이제 같이 합산을 하고 실제 거래된 그 금액을 기반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그 담당 실무자들이 통보한 내용이 아니라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보 상품에 관해서도 이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2,000조 이상인데 우선은 우리의 대응은 역시나 이제 해외 금융회사들의 대응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그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CD를 바탕으로 되어 있는 국내의 이제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이 이제 필요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2020년 작년 이제 11월에 이제 금융 거래 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이 되는 것 자체가 이 리보 사태 그리고 리보 산출 중단에 따라서 이 영향들이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었었는데요. 이 대응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지표법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거래가 되는 그 지표가 만약에 산출이 중단이 리보처럼 중단이 되거나 그래서 CD 금리 산출이 중단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대체 금리를 적용할지를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비록 CD 금리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 대체 금리 fallback rate라는 것을 이제 계약서에 규정해놔라라는 내용을 이제 법률에 이제 법적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2021년 2월 26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국채 통화증권의 RP 금리가 이제 CD 금리의 대체 수단으로 선정된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 보면은 이 지표법상의 이제 중요 지표로 이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중으로 할 예정이라고 이제 보도자료가 나온 상태이고, 이제 신규 금리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규 계약에 그럼 어떤 금리를 적용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근데 아직은 이제 CD 금리를 적용하는 걸 전제로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대신에 만약 CD 금리 산출이 중단이 된다, 아니면 중요 지표가 아니게 된다 했을 때 이 대체 금리로서 이제 이 RFR 국제통화증권 RP 금리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런 RFR을 대체 금리를 명시할 하는 것으로 이제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기존 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이 되지는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분쟁의 이슈가 많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RFR의 단일 지표 체계로 가는 영국과 미국 케이스가 있고, 그 CD 그러니까 CD가 아니라 이게 리보와 RFR의 복수 지표 체계 옆에 잘못 적었습니다. 그래서 EU와 일본과 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아직은 미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보도자료 이제 문구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 CD 금리의 광범위한 사용 현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RFR과 병행해서 그 CD 금리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장기적인 로드맵 하에 RFR 단일 지표 체계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보도자료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아직은 미정인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과제는 뭐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 이제 금융감독 당국의 중장기 과제일 텐데 이제 좀 특기할 만한 부분이 이제 금융감독 그러니까 감독 기관들이 이제 향후에 RFR 사용이 활성화되는 경우에 이제 CD 지표물 발행에 대한 인위적인 지원 조치 페이버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이제 축소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보도자료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실무자분들께는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CD 수익률 즉 이제
CD에 관련돼서 그 수익률을 이제 제출한 10개 증권사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제출하면 이 코인 시장, 이제 은행 간에만 거래할 수 있는 이 코인 시장에도 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이런 페이버를 제공해줬다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이제 지원 조치들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CD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그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이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예대율 산정 시 지표율 차등 반영 등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깨알 같은 글씨라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보도자료,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감원의 보도자료 보시면 옆에 같은 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많은 이제 우리나라 내에 금리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이제 후보로 선정한 이후에 그리고서 이제 은행과 증권금융 사이에 있었던 콜 금리를 쓸 것이냐 아니면 국채통화증권의 RP 금리를 쓸 것인가 각각 하나씩 이제 최종 후보를 선정을 하고 이제 심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올해 2월 26일에는 이제 국채통화증권 RP 금리가 무위험 지표 금리인 RFR로서 향후에 이제 CD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금리로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가 되었었던 그 은행과 증권금융 사이에 이제 콜 금리 그리고 국채 그리고 통화증권의 RP 금리의 차이는 이 옆에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건데 이 옆에 보신 표와 같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이제 조달하는 기관들이 은행이 메인이냐 증권사가 메인이냐 그래서 그걸 운용하는 것도 은행이 운용을 하느냐 아니면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국채통화증권 RP 금리가 이제 선정이 됨으로써 자본시장에서의 거래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금융시장 전체,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체에 이제 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콜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제 안정적인 콜금리는 안정적인 부분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장점이고, 근데 이제 뭐 RP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하지만은 좀 더 들쭉날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상황이고 이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이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에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리보와 이제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CD 금리 이제를 대체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색하네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 방송용이 아니라서 비방용으로 하고 싶어서 마치 끝난 것처럼 이제 하고서 이렇게 비방용으로 했지만 결국엔 영상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무자분들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국회 영상으로서 그냥 이제 일반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이걸 이제 일반인 분들에게 이제 드린 말씀이 많이들 이제 혼동하시는 게 우리가 뭐 MTS 우리가 거래를 할 때 투자를 할 때 보는 그 화면 내서 보면은 그게 숫자가 돼 있고 숫자가 이게 막 되게 세밀한 단위로 움직이고 뭔가 그래프 도표돼 있고 폰트가 막 엄청 멋있으니까 금융시장 그리고 자본시장이 상당히 이게 객관적이고 뭔가 자연과학적인 그런 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너무 당연하지만 이 금융시장, 자본시장은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소수의 핵 인싸들이 마구 흔들어댈 수 있는 이 베이스, 이 링 위에서 수많은 이제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 상대방의 돈을, 지갑에 있는 돈을 내가 뺏어오고자 벌이는 혈투를 벌이고 그걸 이제 분석한 게 실제로 우리가 금융시장, 자본시장, 그리고 그런 사회과학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CD금리 담합, 아니 담합은 아니었죠. 그건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니까. 근데 리보금리 담합 이런 문제가 사실은 미국 금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옆에서 보시다시피 뭐 이런 이슈들은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외환 거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외환 딜러들이 그러니까 그 중개하는 그 IDB
앱도 있지만은 사실 생각보다 그 플레이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채팅으로 거래를 하고, 우리 공매도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채팅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그 소수의 핵 인사들이 사실은 세팅해 놓은 그 베이스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 위에서도 인간들이 이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객관적이거나 자연과학적, 합리적이라고로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글로벌 은행들이 이제 환율 조작을 어떻게 했나 뭐 이런 기사들도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 의해서 뭐 천억 유로를 이제 거래를 하겠다 했을 때 그거를 받았던, 그 주문을 받은 이제 글로벌 은행사가 실제로 그 당시의 금액으로 이제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그 0.1%를 그래서 담합을 통해서 외환시장의 금리를 살짝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그걸 구매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거래가 됐다라고 통보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예, 그 자기 본인이 그 원래 지금 현재 금리 낮은 금리로 0.1% 낮은 금리로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삥땅을 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처럼, 실제로 제 말은 이제 금융시장, 이 자본시장 자체가 그래서 불공정한 곳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장 성질 자체가 이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이제 담합이라는 건 부당하지만 이 불법적인 이 담합과 어느 정도 공정한 이런 산출과의 이 구별 기준이 상당히 이제 모호하다, 상당히 모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리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엄청난 이제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자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밝혀졌었던 건데, 기타 우리가 사는 이제 나머지 경우에 있어가지고도 상당히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겠다.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왜 말씀드렸냐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이 자본시장을, 그리고 금융시장을 상당히 뭔가 매우 이제 무슨 AI가 지금 운영하는 그런 자연과학적인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쓸데없이 사족과 같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번 이제 리보 관련된 영상은 이제 여기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